밑에는 음식점, 위는 아파트. 창문만 딱 하나만 두고 여기 통유리 딱 해요. 그리고 같은 공수 같은 딱 치고. 장마당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와. 1층 라운지에 김정일의 그 정석 요리사를 했던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이 수시를 했었어.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은 그 양주 바가 있어요. 카운터 쉐이크가 있는데 초미남 쉐이크가 이걸 해요. 진짜? 평양의 1백화점, 2백화점, 낙원백화점 이런 데서는 개틀수바 있답니다. 개틀수바. 밍크털 코트랑 엄청 유행합니다. 속스털이랑. 남북 모두가 함께 올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이만갑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어요.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나리? 정정철 씨 모셨습니다. 못생겼다! 옥당자예요. 빵빵 터지고 있어, 지금. 진짜. 한국의 개그맨 중에 이렇게 재밌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 웃기죠? 네. 그 못 내는 소리가 없잖아요. 진짜. 맞아. 들어봐야지, 오늘. 남북 통일되면 제일 잘 된 개그맨이 바로 정수 씨입니다. 최고예요. 자, 선생보다 시리즈 한번 가보죠. 그래요? 뭐지? 이거 시작이라니까, 시작. 지금 tango개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탄 것 같아. 이 여차 철인모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터널 지나가는 거야. 네. 막 다리 막 닭살 돋았어요. 막. 저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기계네요. 기계래요. 사람이 기계. 아니죠. 기계 맞아요. 못생긴 기계. 북한 가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는 대부분 개그맨들이 이렇게 야옹이 썰이나 강아지 썰이 막 이런 거를 흉내 많이 내거든요. 개 소리, 뭐. 동물 소리. 네, 저분 같은 경우는 막 아유, 그럼. 이런 전쟁도 입항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개소리도 그냥 보통 그냥 이런 개소리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 큰 개, 고사견, 큰 개 들려주세요. 큰 개. 침 흘리는 거. 네? 그런 개. 한 방에 짖는 거. 예, 매주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는요, 특별히 네. 카페라 가수 명성희 씨가 노래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일봉 꽃향기 풍기어오고 만경봉 춘달 활짝 피어난 봄 내 사랑하는 평양의 봄은 언제나 좋아 행복한 우리들 사랑의 선물 안고 기뻐 웃으며
하며 춤추는 평양의 봄은 언제나 좋아. 모란 봄 정일벽 바라다 보니 절승의 경계가 여기로구나. 여름 여름 내 사랑하는 평양의 여름은 언제나 좋아. 대동강 맑은 물에 푸르른 녹음이 빗기어 있고 주체터 바라보며 뱃노래도 즐거운 평양의 여름은 언제나 좋아.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막는 내리는 대동강가에 평양정 소리도 흘려가는 겨울 겨울 내 사랑하는 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좋아. 만수는 운동으로 주변의 꽃바구니 물결쳐가고 보통강 얼음 위에 백리치기 신나는 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좋아. 네, 상상 추월 2015 확 달라진 평양. 오늘 이만갑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곳, 북한의 심장 평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 2015년 평양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평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샅샅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갑 탈북 미남 미녀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를 해줄 분이 또 있습니다. 좋다. 강성범 씨가 또 준비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변화제가 찾아왔습니다. 평양 골목을 오슬렁오슬렁 채집 떠나들듯 떠나들던 탈북 미남 미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문화에 흠뻑 젖은 소리 평양의 이름난 장소는 모조리 누비고 다닌 국가과학원 김주성 연구원, 인민학교부터 군복무까지 평양 엘리트 김성민 대표, 평양에서 자고 나라 평양을 떠나본 적 없는 진짜 중에 진짜 평양 출신 명성이 씨, 군관학교 시절 평양에서 죽을 똥살똥 훈련에 매달린 박휘순 공군 상위, 내안강도 해산에서 평양까지 진출한 장사의신 박현숙 씨, 통신병 상사로 평양에서 이름을 떨친 이소연 씨, 어린 시절부터 평양 상류중 친척집을 떡날락한 한송이야, 애도를 꿈꾸며 도둑질하러 평양까지 진출한 정민우 중대장. 내려오는 평양 최신 이야기 바짝 기대가 된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이만갑이 아니겠죠? 오늘은요, 평양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줄 미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북한 유일의 평양 지하철도에서 6년간 군복무한 이윤정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 지하철도 운영국에서 6년간 군복무를 한 이윤정입니다. 평양 지하철도 운영국에서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비밀로 붙여져 주민들은 철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군복무를 한 만큼 오늘 이만갑에서 평양 지하철도에 대한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윤정 씨,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서 봤던 그 평양 지하철에 있는 그 안내원 같으신 분들이 다 사실은 군인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거기서 군복무를 하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군인이 되라는 유언 남기셔갖고요. 신체 검사하고 친구랑 같이 이제 군사동본부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지하철도 운영국에서 대열 참모분이 이제 뽑으러 오셨다가 이제 저랑 친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도 군사동본부에 있는 대열가를 가시더니 나는 이 두 사람을 꼭 우리 부대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군사동원부 참모부는 안 된다고 얘네는 다른 부대로 가기로 돼 있는 애들인데 얘네를 못 데리고 간다고. 그게 이제 그 운영국 참모부는 아니다. 나는 얘네를 꼭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그쪽이 됐는데. 이겼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지하철도 운영국이라는 게 보통 그 아무나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토대도 보고 보통 키가 160부터 뽑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키가 조금 크다 보니까 예, 솔직히 외모는 안 됐는데 그냥 키 때문에 뽑힌 것 같아요. 아니, 외모도 되세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전방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편하고 좋은 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들한테는 좋죠. 훈련 부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 유은이 군대를 가라 했는데 뭐 뜨거운 마음 없었어요? 내가 최전방에 가서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명성을 드높이리라 뭐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총폭탄이 되리라.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군복을 입는 게 그냥 아버님 유언을 지키는 거니까. 일단 아버님 말씀 듣고 보자. 그때 당시에 이 그 얘기를 지하철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군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지하철도 운영국이 뭔지는 모르고 갔던 거죠. 그래서 신병훈련 다 끝나고 구분대 배치 받고 나서야 거긴 걸 알았던 거죠. 근데 그거는 군인이라고 군복을 입고 근무하진 않는 곳이고. 예, 근무를 할 때는 철도복을 입고 근무가 끝나서 밖에 지상에 나오면 군복을 갈아입고. 그 일반 사람들한테도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군인이라는 걸? 예. 왜요? 그러니까 평양 지하철도는 교통수단이면서도 전쟁용 방공시설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예. 평양 지하철도 안내원 시절에 이윤정 씨 사진을 우와. 그래요? 와. 아, 너무 이쁘다. 저게 저 퇴근했을 때네. 애기 같아요. 저게 19살. 어머, 19살 때, 완전 애기 때. 키가 크긴 컸네요. 저게 승리역 지상입니다. 이게 옷이 달라요. 어떤 게 군복이고 어떤 게 요거 옆에 거는 훈련복이고요. 네. 저 거는 제복이에요. 안내복이에요. 예, 아. 그러면 이게 지하철이 평양 최고의 자랑거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근무하면 다른 군인들하고 굉장히 대우가 다르겠네요. 예.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이제 요군들은 화장품 같은 게 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화장품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화 같은 것도 일반 전투단위 군인들은 이게 섬동화 같은 거를 주는데 저희는 단화를 줘요. 겨울에도. 그리고 이제 일반 전투단위 군인들은 손바지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겨울에도 치마라도 각 집안에서 외투를 주거든요. 긴 외투, 코트 같은 거. 그러니까 옷도 틀려요. 먹는 거는 부식은? 먹는 것도 저희는 잘 먹어요. 오, 거의 좋은 부대구만. 잘 풀리셨네. 그리고 이제 팔관리소라는 자체에 또 이제 따로 부대 내에서 그 농사를 지어서 또 이렇게 급식을 영양제를 같이 공급해주는 농사를 따로 짓는 또 관리소가 따로 있어요. 이게 관광객들이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관하는 보이는 게- 역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이는 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곳인 거죠. 그렇죠. 좀 네. 보여지는 거를 많이 또 어차피 북한이라는 게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면 또 멋있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대우가 좋은 만큼 뭔가 실수나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것도 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흥역에서 행사역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역도산의 제자 이노끼 간지가 95년도에 네, 안토니오 이노끼, 예. 행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 그 행사를 온 외국인 중에 저희 어머니가 93년도에 중국이랑 이제 무역을 하면서 알게 됐던 무역상이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군대를 나가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너 군대 나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었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 옆에 이렇게 보이선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역에서 그냥 절지에 쫓겨나가지고 그래갖고 거의 몇 개월 동안을 행사역에서 근무를 못한 적도 있고요. 한 달 동안을 보위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호적상에는 외국에 친척이라는 게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친척이 있었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친척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정책이라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이거 조카 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또 조사가 들어가요. 저희는. 아니 근데 나름 대우가 그렇게 좀 좋으면 좋은 편이었는데 좋은 부대인데. 근데 왜 굳이 탈북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지하철도는 3교대 근무가 있어요. 24시간 동안이니까 8시간 교대 근무인데 밤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지하철도 안에 모든 장비를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장식등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다리가 한 3m 높이가 되는데 신입이 사다리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3m 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철길 내로에 내가 떨어지면서 허리가 부딪혀갖고 허리를 다쳤는데 그 북한의 의술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 거죠. 만기 전역을 못하고. 네, 그래서 제대를 해서 집에서 1년 동안 치료를 해도 엄마가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이제 저를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완치가 돼간다 싶으니까 엄마가 이제 한국 보낼 준비를 다 해가지고 중국 오셔서 이제 그때 사진 주시고. 예. 그때 어머니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북한에 이제 가족들이 다 남아요. 너라도 나온 김에 들어가라. 오늘 특별히 이만갑에 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한국을 왔어요, 올 때. 그때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저를 많이 이제 돌봐줬던 동생이 있어요. 그 외숙모 동생, 그러니까 우리 삼촌 와이프의 동생인데 갑자기 이제 2009년도에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방송 제가 나가면 이 방송이라도 보면 이제 방송국이라도 연락 와서 저 찾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방송 나와. 자, 아무튼간에 이 방송을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혹시라도 뭐 주변에 우리 탈북하신 분들 주변에 계시면 이 얘기 이렇게 하면 직업이 워낙 좀 특별한 경우여서 아마 연결 잘 될 것 같습니다.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상상 초월 2015 확 달라진 평양. 오늘 이만갑에서 가장 먼저 준비한 이야기는요. 평양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무슨 바람? 주제 보여주세요. 2015 평양에는 네모로 기름을 살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 야. 무엇일까요? 쌀이겠죠, 쌀이 귀하니까. 쌀로. 쌀로. 강냉이는 쌀로 아니고. 기름을 사는. 쌀로. 쌀. 옥수수. 옥수수로 기름을 살 수 있는 왜? 주유소. 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어차피 식량인데 쌀보다는 조금 더 구하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평양이 중심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하철도 100m나 밑으로 내려와 있고 분명히 2015 평양에는 신용카드로 기름을 살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 빠밤. 와, 아니, 머리 박세웅 씨가 역시 이만갑 식구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답 확인합니다. 2015 평양에는 유로화로 기름을 살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 나 이건 정말 저도 안 믿어지는 얘기인데. 유로야. 아이고 달러하고 중국 돈밖에 몰라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유로화. 평양은 달러가 최고.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갑자기 웬 유로화가? 웬 유로? 북한 당국이 지금 달러가 유통되고 있고 북한에서 달러가 중요한 외화 화폐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은 유로를 가지고 외화 유통 구조를 고착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유로로 간다. 그래서 유로를 가지고 북한의 외화 유통 구조를 만들려고 최근 들어서는 유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평양 관광도 가고 당국이 의도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유로를 일부러 받습니다. 그래서 유로를 가지고 기름을 주유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관광 올 때 북한 돈을 바꿔오지 마라. 이래도 그냥 써라. 이런 개념이군요. 아메리카노. 네. 북한에서 현재 유로가 많이 유통되는 것은 평양에는 모든 대국가무역 그 회사들이 유럽이 많이 나가거든요. 유럽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유로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달러는 이렇게 모두 위조가 많아요. 근데 유로는 위조가 없거든요. 아직 현재. 그러니까 유로가 많이 이렇게 등용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방에는 아직 현재 우리 그러니까 해산이나 이쪽에는 중국 위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신우주, 평성, 평양에는 유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의 외화 관리 체계는 70년대, 80년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일단은 외화 바꿈돈이라고 해서 외화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제2화폐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갈랐죠. 외화와 바꿈돈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돈인데
도장을 빨간 도장, 파란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빨간 도장은 엔화하고 달러를 비롯한 자본주의 화폐고 파란 도장은 루블리를 비롯해서 당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화폐를 쓸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쭉 구름이 가다 보니까 동유럽이 망하고 최근에 유로가 대세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유로로 고착을 시켰는데 일단은 유로로 기름 딱지를 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산마 연료 공급소라고 해서 북한에서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주유소가 있어요. 네, 이게 각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체 다 거기 가서 직접 돈을 주고 남한처럼 주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를 가지고 가서 무역은행에 가서 기름 딱지를 끊어야 됩니다. 네, 외화를 직접 주면은 주유소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 딱지를 떼서 나는 외화로 기름표를 샀습니다. 그걸 주유소에 가져가면은 주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주유소도 네. 휘발유, 경유, 등유 네. 이렇게 나눠집니까? 아니, 휘발유하고 저거 경유입니다. 경유. 디젤유라고 하는데 두 가지죠. 네. 그러나 그 나머지 그 개인 장사꾼들이 또 휘발유랑 그 연유를 갖고 있는 게 있긴 해요. 지방에는 주유소가 없고 주유 공급소라고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놓거나 또 주유 공급소에서 그 담당한 사람들이 기름을 몰래 빼내다가 개인 장사꾼들에게 넘겨줘요. 그럼 개인 장사꾼들이 다 자기네가 갖고 있다가 기름 필요하면 또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소문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유로화를 쓴다는 게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탈북 미녀들도 북한에 있을 때 유로화를 보거나 써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그 신우주에 가면은 이 한국 카페처럼 생긴 그 큰 클럽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커피도 먹고 노래도 부르면 한 거기 가면 딱 유로만 찾아요. 유로 달러만 찾아요. 근데 그때는 나 유로 뭔지 몰랐어요. 그래 유로가 뭔데요?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달러도 나오고 바꿔서 신의주가 뭐 아무래도 뭐 뭔가 거래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렇죠. 그쪽 뭐 일단 그쪽은 이게 위안화가 상당히 판을 쳐서 지금 김정은은 그게 또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랬을 때 유로로 해서 통일화시키자는 이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사용을 했어요. 원래 북한이 유로화를 시작하던 시기가 2000년도 초기부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미타해서 잘 사용을 안 했는데 활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던 시기가 2000년도지만은 2003년도부터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뭐 당구장이라든지 뭐 백화점, 상점, 그다음에 뭐 사우나 뭐 이런 데서는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통영이 그냥 널리 되는구나. 파운드도 있어요, 영국 돈. 뭐요? 파운드. 진짜? 네. 파운드는 제가 봤어요. 북한에서요? 네. 파운드는 어느 나라 돈인데? 영국 돈입니다. 아시네. 많이 합니다. 그걸로 뭘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다 사용됩니다. 그 백화점에 가면은 위안 상점값 다 사용돼요. 그럼 지금 파운드, 유로, 달러 중에 뭐가 제일 가치가 높아요? 제일 돈값이 나가는 거는 파운드고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달러 이렇게. 와. 아니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이 남한에서는 신용카드로 많이 사거든요, 기름을. 자, 북한에 신용카드가 없습니까? 아니, 어떤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없어요, 신용카드. 네, 은행권에서 북한이 예금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북한 은행 자체가 신용을 안 지키는데. 비슷한 거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래카드라고 해서 체크카드 개념이죠. 뭐 이거는 우리 교통카드 같은 비슷한 충전 방식인데 그렇게 충전을 쓰면. 근데 은행에 돈을 입금해도 찾을 수 없다면서요. 그럼 네. 체크카드를 하면은 찾기 쉽겠네요. 그냥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래카드라는 것도 충전식이잖아요. 네. 자기 돈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줘요? 예, 꺼낼 수 그때는 있어요? 되죠. 예, 아마도. 아니 그러면 차는 어떻게 사요? 그럼 차는? 차는 자가용이 공인이 안 돼 있는데 없어요. 그자처럼 국가 명의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쓰는데 원래 80년대 한때는 자가용이 공인이 돼가지고 자가용차를 몰고 다녔었어요. 그럼 지금 북한에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 주유소도 많이 없고 지방엔 또 없다고 했는데 우리 탈북민들한테 궁금한 게 그 지방에 있어도 출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다 버스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걸어 지방에 다닙니다. 나 지금 11호 타고 다녀요. 11호 타고 자전거. 11호 차라는 게 다리래, 두 다리. 두 다리를 11호 차라고. 그러면 이소연 씨한테 물어봐요. 평양 시민들 출퇴근할 때 어떻게 이동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뭘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가서 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평양 가서. 그래서 저희도 그때 평양 경기 갔을 때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촌에서만 살다가 평양에 가서 처음 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기계가 움직이고. 근데 그 발 박자를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걷다가. 그거 이렇게 발 박자 잘 못 맞춰서 이래서 계속 쭈글쭈글 하니까 주변에서 평양 사람들
저 촌놈들 왔구나 이런 눈길이 그냥 바로 옵니다. 그리고 예, 표 끊으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낮아요 이렇게. 그 거기에 남자 군인들 같은 경우는 막 날라서 막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어전 10조 내면 되는데 그걸 막 날라서 넘어다니고 그래서 막 조직적으로 또 막 비판받고 어디 평양에 수도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지하철 그 무임승차. 네. 희순동무 지하철 타봤습니까? 엄청 타봤죠. 저는 이제 3년 동안 군관학교를 평양 망림대구에서 하다 나니까 이제 주 일요일이면 이제 평양시 이제 사복 입고 내보내요. 평양시 이제 구경하는데 그때 지하철을 엄청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시 지하철을 이제 북한에서는 지하공전이라 그래요. 왜 지하공전, 지하평양 이렇게 하거든요. 내부가 대리석이 덤덤형으로 이제 축조되어 있고, 걔면 안하게는 매 역마다 개성이 달라요. 그러면 한국벌역 이렇게 하면 거기 또 무리등이 또 특색이 있어요. 노란 불빛이 막 뿜어나오면서 무리등으로 막 이렇게 막 포달식으로 무리등이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벽화들 보게 되면 모자이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유화작품, 김일성의 유화작품, 개선역 같은 데는 김일성이가 이제 파리로 이제 해방해서 개선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김일성이를 먹댔나 이렇게 벽화식으로 유화작품을 만들어서 벽에다 쫙 붙여놨어요. 그림도 있고 저각상도 있고 막 이래요. 모델 대단히 황홀합니다. 엄청. 그래서 황홀합니다. 북한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지상에는 낙원이요, 지하에는 궁전일세. 완전 궁금하게 궁전 어떤 식으로 한 특정 역이 더 좋은지 아니면 모든 역이 다 그렇게 150m 막 이렇게 파여 있는지 궁금해요. 똑같은데요. 이제 부흥역하고 영광역만은 좀 특별해요. 다른 역사들은 조금 오래전에 지어진 거고 부흥역하고 영광역은 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이 돼 있어요. 깊이는 비슷하고. 예, 깊이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좀 더 높아요. 높이요? 예. 평양 지하철도 원래 68년부터 건설이 돼갖고 남한보다 1년 먼저 1973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네. 남한보다 1년 맞아요. 앞섰어요. 그리고 공화국 창건 25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기술이 러시아, 소비에트죠. 예, 소련 기술이라서 현재도 이게 철로 폭이라든가 전동차도 보면 북한산이 없고 다 이게 뭐 러시아 거나 아니면 체코 거나 중국 걸 갖다가 계속 띄우고 있죠. 근데 그 출근할 때도 그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출근 시간에 완전 지옥철이잖아요. 그렇지. 거기도 평양도 그래요. 똑같아요. 최근에 전력 사기 때문에 지하철역 근무한 분은 평양은 여기랑 똑같은 게 너무 많아서 저녁에 밤 근무한 사람이 퇴근을 못하고 아침 근무 서는 사람을 연장 근무로 해서 퇴근 시간 끝날 때까지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럼 사람을 밀어야죠? 네, 같이 막 밀어주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처럼 그 전동차 문이 옛날 문이라서 인식을 못해요. 사람 팔이 끼워져도 이게 다시 열리거나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내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 산 뒤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치고 사람이 다 탔다고 그걸 들어줘야 기관사가 앞에서 보고 문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 혹시 지하철에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있습니까? 그런 적도 있죠. 있겠지. 아니면 뛰어서 그냥 다음 역까지 가는 거예요. 지하철이 몇 분 간격으로 와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3분 간격. 그러면 그 지하철도 이쪽 문 열렸다가 저쪽 문 열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쪽 문만 열려요? 예. 혹시 그 지하철 안내방송도 해요, 거기도? 네, 안내방송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뭐라고요? 또로또롱 이런 거 나와요? 차림은 나왔습니다. 이거 해요? 우리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게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희는 안내방송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제 어느 역사에 도착을 하면 뭐 김일성 업적에 대한 그런 설명을 많이 그 와중에 이번 역은 우리 장군님께서 만약에 이제 뭐 승리역 쪽에 도착을 한다 그러면 뭐 이 승리역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역사에는 뭐 김일성에 대한 뭐 업적을 설명을 하고 맨날 지하철 그 역마다? 방송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하철 역마다? 네네. 통일역이면 뭐 통일역 지상에 만수의 동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기 여름에 에어컨 나와요? 아니요. 겨울에는 따뜻합니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아니, 그 여름에 어떻게 할 거야, 더우면? 참아야죠. 아니, 또 워낙 크니까. 아니, 지하철 때문에요. 저 궁전이라며, 밑에. 근데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어요. 아니, 지하 100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하 100m면은 여름에 시원하지 뭐. 근데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평양에 가봤는데 그 여름에는 지하철에 들어가게 되면 깊으니까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훈훈해요. 그러겠다.
평양 지하철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남의 정민호, 한송희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평양 지하철 황당을 뜸으로 들어온 양강도남의 멋쟁이 민우. 귀여운 이민 여동생 성입니다. 오늘은 나만 가는 전혀 다른 평양 지하철의 황당한 비밀을 준비했는데요. 야, 모두 기가 막히니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힘들다 야. 뭔 놈의 진일이 무겁노. 군대 때보다 더 힘드네. 소원하던 평양에 왔으니 지하철 한 번쯤은 타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차림으로 지하철 타겠다는 겁니까?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내 돈 주고 지하철 좀 타겠다는데 뭔 상관이고. 우선 그 짐보따리부터 내리고 잘 들으시오. 평양 지하철에는 짐보따리의 복장이 초라하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평양은 북한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신성한 평양 지하철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은 근처에 올지도 못합니다. 평양 지하철 황당 으뜸 첫 번째. 평양 지하철 탈 때는 신사숙녀처럼 멋들어지게 단정하게 하고 타세요. 아, 이놈의 귀는 와 이리 춥노. 감기가 낫질 않는 거야 이게. 야, 이 쓰레기통 하나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떠나 이거. 거기 민노동무 김부자에 대한 벽화가 있는 신성한 장소에서 불결한 쓰레기통이 왜 말입니까? 거의 접어서 날래 가져가시오. 평양 지하철 황당 으뜸 두 번째. 평양 지하철에는 쓰레기통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지하철 요금은 2유로입니다. 뭐요? 아니 난 왜 요금이 다릅니까? 지방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어머나 미안합니다. 딱 생긴 게 도깨비처럼 생겼으니까 외국인인 줄 알았지 말입니다. 야,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외국인처럼 생겼단 말입니까? 외국인은 지하철 요금이 다릅니까? 민우동무, 내가 민우동무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외화벌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관광 온 외국인들이 주머니를 탈탈탈탈 털어줘야지 북한 당국도 대접 부르지 않겠습니까? 평양 지하철 황당 으뜸 세 번째. 평양 지하철 탈 때 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 월급보다 약 2배 비싼 요금을 낸다는 사실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평양 지하철 황당한 비밀을 파헤친 이리만 가볼 양강도남의 멋쟁이 민우, 이민 여동생 막내 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요. 이거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행색이 초라하다고 지하철을 안 태워준다? 그게 평양에는 있다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상한 보따리 같은 거 들고 평양 시내 자체를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짐 들고 와야 될 때 어떻게 들고 와요? 그 평양에는 어떻게 보면 여행 가방 같은 거는 괜찮지만 저런 보따리를 들고는 아니 왜 안 되냐고요? 왜? 평양이니까요. 와. 외국 사람이 볼까 봐. 혁명의 수도잖아요. 와. 근데 단속을 해요.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요. 왜 이런 짐을 가지고 다니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 할머니 이렇게 데리고 어디 가죠. 예, 그 안전원이,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경찰, 역사마다 안전원이 있어요. 그러면 노숙자 없어요? 지하철이나 어디 이런데? 평양은 노숙자 그런 개념 없어요. 있으면 바로 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상상 추월 2015 확 달라진 평양. 김정은 정권 이후에 뭐 북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졌지만 특히 평양은 가장 충격적으로 변한 곳인데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이요. 서울과 아주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 사진 공개할 건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어머. 어느 게 평양이야? 이야. 우리는 지금 흑석동 쪽에서 바라본 거죠. 건데 평양도 엄청나네요. 유람선도 엄청 커요. 자, 이거 진짜 놀랄만한데. 저게 대동강입니까? 대동강. 그러면 저 강변을 다 사업을 한 거네. 깨끗하게 이렇게 다 정리도 하고. 서울처럼. 그러니까 저게 대동교거든요. 지금 보여주면 제가 설명을 해도 대동교인데 대동교 건너가서 정면에 이쪽 이게 옆으로 보면은 평양 호텔 있고 그 앞에 대국장이 보여요. 그다음에 이쪽엔 대동강 호텔. 예전에 화재가 나서 완수돼서 다시 복구했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노동신문사가 있고. 자, 김성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서울과 평양이 점점 닮아가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의도적으로 체제 경쟁 속에서 평양을 지금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도록 서로 평양도 서울을 닮아가는 모습을 비출 겁니다. 이야. 김정은 때는 이번에 또 창정거리를 하면서 제가 그 옥류관 앞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싹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밀고 한 3년호간의 상전거리라고 거친 건물들을 쫙 세워버렸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평양만큼은 뭐 세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겠노라 하고, 근데 그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을 많이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자존심 세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 말은 표현 안 하고 그래서 꾸준히 서울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이런 사례도 있죠. 63빌딩이 섰을 때 북한에서 야 우리도 높이 진다 105층짜리를 지었습니다. 맞아. 예, 한 30년 동안 아직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예. 완공이 안 됐습니까? 프랑스하고 했다가 안 되고 지금은 이집트 그 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부는 안 돼 있고요. 그 유경 호텔이라는 게 세계 무슨 몇 대 흉물로 뽑혀서. 근데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63빌딩보다 더 높은 100층 넘는 걸 북에서 짓는다라고 들었는데 저 완공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평양 사람도 그거 뭐 유경이거든요. 버들육자에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보통강이라는 게 버들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유경인데 유령 호텔이라고 그래요. 유령 호텔. 유경인데 그리고 일단 유령. 서울만큼 북한의 평양도 상당히 건물 밀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예전에 그 수도건설의 그 원칙이라고 해서요. 평양은 중심에서부터 다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또 저 창정거리뿐이 아니라 미래과학자거리에서 현대적인 그 미관의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 김일성, 김정일 시대도 이런 뭘 했어요. 주체사상갑이니 개선문이니 뭐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도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일단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명성희 씨는 평양에 살았으니까 일단 상징은 서울은 한강, 평양은 대동강이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63빌딩에 구경 간 적 있었어요. 근데 63빌딩에서 그 대동강, 여기 한강 다리를 내려다보는데 도로들이 몇 개 되잖아요. 그 도로 위에 그 승용차들이 막 지나가고 저 멀리서 아파트들마다 불빛이 비치잖아요. 그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지새지 마라 평양의 밤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지새지 마라 서울의 밤아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 야경이 너무 뜻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다음 타지 말라고. 네.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서울의 밤아 끝없이 걷고 싶어라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상상 초월 2015 확 달라진 평양. 평양은 지금 서울 따라잡기 중.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뭐야? 주상복합 있다. 와, 잘 전놨네. 한 50층 돼 보이는데? 40층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게 사실은 북한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저 건물의 주인은 개인이나 누가 이걸 뭘 사는 게 아니라 당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저걸 지어서 뭐 팝니까? 팔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저기서 한 50% 아니면 40% 정도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공식적으로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문화가 좀 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중앙당에서 유명한 인사들, 그 다음에 뭐 좀 충성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천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평양에도 주상복합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예, 북한에 예전부터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길거리 있잖아요. 길거리 옆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밑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더 있는데요. 90년대 그때는 그 밑에 그 북한산 뭐 기름, 간장, 식료품이랑 팔고 공업품이랑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그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96년 그때부터는 그런 곳들이 모두 외화 상점이 된다든지 뭐 맥주집이 된다든지 뭐 합의제 식당으로 변한다든지 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
이게 지금 평양 말고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지방에도 해서 우리 해산시도 그렇게 하거든요. 주상복합식 아파트로 밑에는 음식점 아니면은 수매상점 이렇게 하고 위에는 아파트 이렇게 사람이 살게끔 되어 있는데 간부들은 3층부터 6층까지 원해요. 왜 저층에서 사는가?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모든 물동량을 다 사람이 이렇게 등짐을 지어 올라야 되거든요. 물부터 시작해서 김치, 나무에 이르기까지 다 사람이 지어 날라야 되니까 도둑놈이 들면은 2층까지는 들어요. 그러니까 3층부터 6층까지가 제일 선호하는 그 층이거든요. 도둑도 안 들고 전기 나가도 걸어갈 수 있고. 네. 그 위에 노동자들이 이제 가시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행정위원회 도시경영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도시경영과에서 집을 배정하는 시기였지만 지금 현재도 그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건설한다면은 내가 거기 돈을 투자하거든요. 내 개인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집을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뼈다귀를 씌워줘요. 뼈다귀로 그 자체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는 아파트들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팔았던 아파트가 10,000불이었는데 점점 해가 지나면서 30,000불도 되고 그 정도 아파트면 한 10만 불 정도? 아니 근데 집을 만들어서 집을 돈을 주고 팔기 시작했다는 게 공산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거의 2002년도 7일 경제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네. 그럼 법적으로 괜찮은 거 합법적인 예, 그러니까 거예요? 평양 같은 거는 이게 공식화는 안 됐지만 일단 주택 속에서 비슷하게 해서 어느 아파트가 얼마짜리 되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판매가 되는 아파트는 특정적인 기관이에요. 뭐 중앙당이라든가 뭐 연락소라든가 그런 파워가 있는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팔고 하는 건데 북한의 집은 일단 10만 달러로 공시됐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안 올라가요 절대로. 그래요? 아니 그런데 평양도 그렇게 되죠. 평양도. 네, 한 가지 무슨 게 있는가? 내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는 게 기본 문제거든요. 장마당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상사하게 이렇게 돈을 벌기 허란 데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역세권. 네, 역세권. 네. 야, 그럼 좋은 데서 태어나는 게 장마당권이네. 장마당권이라니까. 장마당권. 네. 역세가 아니고. 장마당권.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되게 도시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중요하죠. 윤정 씨, 여기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강남이다, 뭐 어디다. 그러면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양에도 뭐 어디 가면 상류층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뭐 이런 데가 있나요? 이런 역이? 근무를 이제 여러 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옷차림을 보면 좀 틀려요. 이제 영광역하고 승려역에서 근무를 해보면 그쪽 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옷차 패션이 좀 틀리더라고요. 영광역 쪽은 패션이 조금 좀 화려해요. 영광. 예. 그런데 그 또 영광역 지상을 보면 그 영광역 지상에 고려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심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재밌는데요? 예.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백화점. 이 건물은 2015년 새롭게 꾸며진 평양의 창광상점과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인데요. 창광상점, 북한의 정말 유명한 백화점인데 내부는 어떨지 사진 보여주세요. 보자. 밖에서는 그냥 사무실인데. 얼마 전에 개점했네.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가족이는 오픈전에 그래, 같은데요? 오, 넓다. 광고 홍보 영상 같은 거죠. 야, 백화점에서 저걸 팔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트 같은 분위기가 나요. 옷을 대량으로 파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사람 홍보용으로 만든 거. 북한에서 선풍기도. 야, 진짜. 식당인가? 식당. 되게 넓게 쓴다. 넓게 쓴. 아니, 어떻게 빨간 양동 있잖아. 그 국도병 가다 보면 그릇백화점이라고 이제 맞아. 그릇백화점. 그릇백화점 느낌이.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저걸 보면서 우리 탈북민녀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어머 정말 좋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반갑게 보셔서 어느 정도 급이에요 저기? 어떤 느낌이신지 백화점이? 궁금해요. 저희. 일단은 무산에는 없는 백화점이에요. 해령에도 없어요. 김성민 선생님, 저 백화점이 북한은 저런 정도의 규모의 백화점이 저거 하나인가요? 저거 뭐 우리나라 마트만 한 건데, 이거. 마트보다 조금 크죠. 예. 얼마나 20개 정도 되는 거로 지금 맞네.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북한이 알려진 것보다 평양시에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게 저 백화점을 가지고도 예를 들 수가 있죠. 우리 북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런 사진들을 보고 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저게 백화점에 북한 주민들이 함부로 살 수 없는 것들만 가득 있는데 일단 존재하고 싶은 거는 자유자재로 못 사는 겁니다. 다 진열을 해놨고요. 예. 유일하게 북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있던 외화 상점이거나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60% 투자해서 만든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중국 제품을 위주로 있는데 돈만 있으면 다 사는 것. 어머. 하지만 평양의 1백화점, 2백화점, 아동백화점, 낙원백화점 이런 데서는 공급과 배정에 따라서 그 내가 수요대로 사지 않고 공급에 따라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 딱지 같은 거 갖고 가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쑤시개까지 다 중국 물건이래요. 중국 물건이고 팔다가 정 안 팔리는 물건들은 또 이제 세대별로 표가 배당이 된대요. 표가 배당이 돼가지고 이민반별로 그 표를 가지고 무조건 가서 이제 백화점 가서 사게 한대요. 그거를. 이게 가서 보면 평양 시민들도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가서 사야 되겠는데 물건이 너무 한심하니까 안 사고 돌아오면 막 무조건 사라고 막 너네는 몇 세당 얼마씩 사라고 무조건 이렇게 배당을 이제 강압적으로 배당을 해준다잖아요. 진짜 힘든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쿠폰을, 그죠? 아니 진짜 서민들한테 해주는데 서민들은 그 가격에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상품이 마음 없어서 안 사고. 아, 땡처리 하는구나. 땡처리, 예, 그런 식으로 땡처리 한다는 거단 말이에요. 아. 네, 저는 평양 갔을 때 역전백화점이 바로 저희 숙소 앞에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제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왜 갔냐면 정말 아이쇼핑도 아니고 사고 싶은 건 있는데 너무 지방에서 벌써 줬던 눈앞에 풍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베개처럼 생긴 빵이 있어가지고요. 그 빵 한 개를 사고 너무 먹고 싶어서 저 빵 좀 돈으로 살 수 있냐 하니까 표부터 내라고. 그래서 무슨 표입니까 그랬더니 인민반에서 인민반장이 표 안 주더냐. 그 뭐냐면 인민반별로 표를 뭐 이번 달에는 2명, 다음 달에 또 2명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줘서 그 사람들이 그 표가 있는 사람만 베개빵 살 수 있고 학용품 살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사람들은 그 표를 사려면 그 표 가진 사람한테 또 표를 구매를 해서 또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친척이 평양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표가 뭐냐면 구매권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친척이 있으니까 구매권을 이렇게 얻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면 돼요. 구매권을 같이 내고. 그러니까 내가 구매권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 저희 음악 선생님, 야, 나도 좀 그거 좀 몇 개 사자. 그러니까 저희 그 친척 엄마가 그러면 선생님이나 다른 애들한테 구매권을 팔아달라고. 자기네는 이거 쓸 일이 없으니까 평양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한테 붙여서 팔아요. 자기는 이제 자기 눈에는 안 차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평양에만 백화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도 이제 백화점이 있거든요. 어디요? 양강도 해산이요. 해산에 양순백화점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이랑 합작해서 하는 그 백화점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 각종 이제 뭐 옷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타유리 그리고 또 이제 먹는 중국 식당도 있어요. 직접 중국 그 요리사들이 나와갖고 거기서 요리를 해서 팔고 또 거기에는 카라오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이제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저 또 이제 밀수를 또 했어갖고 이제 그 백화점에 그 전자제품들이 많이 공식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물건을 밀수로 받아갖고 백화점으로 또 이제 넣고 공급도 하고요? 넣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백화점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안 사더라도 아이 쇼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구경. 네. 자, 그런 구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뭘 안 그래요? 근데요, 구경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솔직히 구경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궁금해서. 네. 딱 봤을 때 이 사람 안 살 것 같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줘요. 야. 저기 낙원백화점도 이렇게 옷차림이 홀술하고 좀 이렇게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은 들어 못 가요. 정문에서 그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해요. 북한인데도 백화점 명품관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여기하고 다른 점이 물건들은 다 여러 가지로 다 있어요. 뭐 가전유도, 가전 제품도 그렇고 뭐 식료품 코너도 다 여기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브랜드별로 브랜드 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관이 따로 없어요. 백화점 얘기했는데 지금 뭐 백날 얘기해봤자 솔직히 북한에 쇼핑 가고 싶지는 않네요. 상상 초월 2015 확 달라진 평양. 예.
뭐 평양하면 뭐니 해도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2015 평양 상위 1%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궁금한데 김성민 선생님 어떤 사람들인가요? 진부자로부터 배려를 받는 사람들이 한 부리가 되겠고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이제 충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중앙당, 과장, 부부장급 이상 사람들이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각 성의 뭐 이제 책임자들이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항일 빨치산 그 후예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뿌리로는 아마 달러를 주무르는 사람들. 북한에서 지금 외화를 가지고 물 쓰듯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상위 서희 1%가 돼가지고 평양시 사람들도 부러움을 자아내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은 독재국가다 보니까 그 속 독재라는 곳에는 꼭 그 권력형 그 부정부패라는 것이 꼭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나 당비서나 이런 권력 가진 사람은 각종 부정부패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또 이런 것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즉 평양에 집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북한 상류층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평양, 그렇다면은 그 평양의 1%는 바로 북한의 1%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공개해주세요. 최근 평양에는 고위층을 위한 특별 네모이 등장했다. 뭐가 되고요? 면세점 아닐까요? 오, 그럴듯하다, 이거. 백화점하고 다른 면세점이 등장했다. 고위층 배려도 해주고 특혜도 줄 겸해서 면세점으로 이렇게.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 세금이 없대요. 아, 그래요? 괜찮네. 이제 다 뜯어가잖아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방송. 특별 버라이어티. 정답. 특별 버라이어티. 특별 채널? 자기들끼리만 보는 특별 채널. 최근 평양에는 고위층을 위한 특별한 채널이 등장했다. 강성범 씨가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걸 것 같아. 특별 종합 편성이 등장했다. 종편이. 특별한 편성이 등장했다. 정답 확인합니다. 최근 평양에는 고위층을 위한 특별 TV 채널이 등장했다. 등장했다. 획득인데요? 네, 아니 원래 북한은 채널이 하나잖아요. 뭐 선택권도 없는데. 북한 채널이 하나라고는 말은 안 되죠. 일단 뭐 평양 쪽 같은 거는 뭐 평양 방송도 따로 있고 개성방송, 만수대 텔레비전, 예, 그다음에 교육문화방송도 있고 꽤 돼요. 근데 이게 전국적 범위에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특별방송이라고는 중앙당 과장 이상급들만 볼 수 있는 이 참고 통신이라고 해서 이 TV 채널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그런 영화라든가 그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모름지기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뭔가 일종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체제 유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서 뭐 제한적이고 특별적인 그런 경제 변화라든가 그런 걸 주기 위해서 간부들에게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해서 면역력도 키워주고 이런 추세도 알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있을 때는 중앙 특급 건물 밑에다가 지하에 영화관을 건설했는데 우리 북한이 세계적으로 유명 영화를 제일 많이 사서 드리는 그곳으로 이름 날렸거든요. 그래 거기 내서 김정일이도 심심하면 와서 영화도 많이 보고 그 일꾼들도 와서 함께 많이 보면서 유일사상 체계를 어떻게 이렇게 확립시켜야 된다는 걸 많이 주입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널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면은 간부들에게 세계가 이상 이렇게 가니까 너들도 눈을 뜨고 이렇게 일을 하라 하는 걸 의미하지 않겠는가. 네. 평양 같은 데는 만수대 통로가 있어요, 채널이.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평일에 안 하고? 예, 평일엔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데 거기에서 우둔한 고양이와 꽤 많은 생쥐라는 아동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여기 톰과 제리. 아이고야, 제목 길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둔한 고양이와 꽤 많은 생쥐. 딱 맞네. 근데 미국계 거기서 방송되는 거예요? 예, 그 만수대 통로라는 그 채널에서 그걸 해요. 외국 영화는 뭐 인도 영화나 중국 영화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저작권을 줬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저작권을 주고 있는. 그냥 몰래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미국 애니메이션 뭐 사자왕이라든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백설공주, 101마리 강아지 어머, 그런 가진 거 걸 다 다 하네. 방영을 했었어요. 근데 한때는 그렇게 방영을 했었다가 94년도에 김일성이 서거한 후로부터는 주로 러시아 영화도 전쟁 영화라든지 혁명에 대한 영화를 한다든지 중국 영화도 좀 사회주의에 맞는 그런 영화라든지 사극 그런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이 고위층을 위한 전용 TV 채널이 생길 정도면 굉장히 사실은 되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떤 걸까? 명성희 씨가 좀 잘 아시지 않을까요? 소위 그 상위층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놀러 간다 하면은 뭐 카라오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당구장이 있거든요. 네, 당구장이라든지 뭐 다 거의 호텔에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사우나 같은 것도 다 외화로 하고 거기 안에서 수영도 다 하고 네, 그 이후에 거기서 식사도 다 하고 그렇게 좀 호화롭게 생활을 해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통통한 여자들이 인기 많다고 하는데 상류층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상류층은 외국 영화를 많이 보다 나니까 좀 여자들이 좀 마른 거를 점점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체육인들이 먹는 그 살 빠지는 그 약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마 같은 것도 이렇게 혈마다 이렇게 넣으면 살이 빠지는 그런 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마도 받고, 예, 그렇게 안마. 그러면 악기를 배울 때도 선배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개인 레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위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돈이 있고 하니까 잘 배워주는 선생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개인 레슨을 받기도 거의 하고. 평범한 거의 80%들의 평범한 주민들은 굶고 있는데 그 1% 상류층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예. 다이아 반지 낀 여자 본 적 있어요? 네, 있고 가죽 그 코트 입는 사람도 있고, 예, 다 있어요. 진짜로? 네. 금목걸이 막 이렇게. 네, 금목걸이가 막 중국처럼 중국이 되게 그 황금으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때는 그런 게 유행되기도 했었고. 금시계 찬 사람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백화점에서 사는 거죠? 그 위에 백화점에서도 1%는. 사고, 그다음에 외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사서 들여오기도 하고. 김주성 선생님의 평양 생활은 어떠셨나요? 아, 좀 약간 불미스러운 과거라서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상류층들은 뭐 저 같은 건 당구장 안 가요. 당구장 호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즐기는데 대체 호텔에는 자본주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사우나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 평양에서 가장 그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게 정보센터하고 통신센터 지하에 푸르장이 겸한 사우나가 있어요. 근데 호텔 같은 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 호텔 같은 거는 전망대가 이게 트윈타워인데 이게 돌아요. 회전식 라운지예요. 꼭대기가. 빙빙 돌면서 이렇게 그게 스테이크가 또 명품이거든요. 그게 셰프이 전문 저쪽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경습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인데. 그래서 좀 되게 비싸긴 하죠.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은 그 양주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아가씨들이 진짜 이쁜데, 그 예전에 김정남이 같은 거 완전 단골이었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일식 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김정일의 그 정석 요리사를 했던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이 한때 그 이따마에서 수식을 했었어요. 이거는 창광산 호텔이라고 해서, 이게 1층 라운지에 그 제일교포가 운영을 하는 창광산 파라라고 해가지고요. 양식이 되게 유명해요. 파스타 같은 거 그런 거 잘하고 여기는 쉐이커 있잖아요. 쉐이커. 카운터 쉐이커가 있는데 초미남 쉐이커가 이게 거예요. 근데 그 음식 수준이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장난 아니죠. 더 위에요. 일본인 셰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진짜. 식자재부터 비롯해서 100% 일본산이에요. 거기는. 커피 심지어 이거 있잖아요. 밀크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일본산이에요. 아니 근데 저런 데를 일반 평양 시민도 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 못 가죠. 가격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대체 이거 창광산 호텔 같은 거는 그것도 이게 입지 조건이 좋거든요. 뒤에가 락원 백화점 있고 앞에 빙상관이 있고. 뭐 좀 옛날에 지은 거라서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최근에 만든 양각도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미니 골프도 9홀짜리가 있잖아요. 슬롯머신도 갖다 놓고 해서 근데 여기에는 뭐냐 대동강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밤에 택시가 끊겨요. 숙성 같은 데 호텔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되게 미안하거든요, 미녀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아봤는데 사실 북한 사회의 그 근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생활을 하는 오렌지족들이 꼭대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허물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송희 씨. 네.
평양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우리 고모는 최고 부자입니다. 진짜 가봤습니까? 고모는 집에는 다 100% 허위 가서거든요. 그래 또 가니까 저쪽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 10분 동안 기다리니까 고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분증이랑 확인하고 친척이 맞다 이러니까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똑똑한데 우리는 회사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잘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딱 올라가니까 오빠 이 옷 주제가 뭐야? 완전 촌스러워. 당장 벗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야 이 옷이 어때서 야 이거 우리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옷이니까 벗으라 벗어. 일들만 다 뺏기더라고요. 그러면 고모 벗어 턱 입히더니 저한테도 언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다만 차툭 타고 가던 주차사상탑 그 지하 식당이 있거든요. 주차사상탑에. 지하에 식당이요? 지하에 뭐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 또 밥 먹으러 가자 했어. 근데 이제 고모가 이제 운전해갖고 소리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 기사란 거는 저희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야 니 어떻게 운전할 줄 아냐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이러면서 이러면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던 게 이제 그 주차장 거기다가 딱 차 세워놓고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전화 딱 하니까 이제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쌤에 지금 우추세갖고 들어갔거든요. 고모는 지금 너무 쪽팔려갖고 안경 딱 끼고서. 저는 그때 당시 머리털이 돋아나서 이 회전 이거 식탁이란 건 처음 봤고요. 그때 거기서 고기를 이만큼씩 두껍게 이거 지졌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스테이크라는 거예요. 그때 고기를 절반 짜기니까 지금 시뻘건 피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야 이거 어떻게 먹니? 야 정신 차리라. 이러고 배때 해치가 듣겠냐니까 어디 가서 촌스러운 말만 배웠다면서 이러면서 잘라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한 상 먹고 나왔는데 그냥 $300 턱 내고 소리 그냥 깨끗하게 입속 닦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잘 살았구나, 고모가. 진짜 잘 살았어요. 평양에 사셨던 분, 왔다 갔다 하셨던 분 말고 지방 출신 미녀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고위층 1%가 살고 있는지 이 생활상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거 이제 TV에서만 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막 짜증나더라고요. 우리는 뗄 것도 없고 배때 쫄쫄 걷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저리고 다니냐. 근데 이제 마음만 그렇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나도 평양 가서 살고 싶다. 평양 가서 살고 싶다고 맨날 이제 그 평양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내 사랑 평양, 내 심장 평양, 꿈결에도 그리운 마음의 고향, 사랑하시라. 저 혹시 우리는 없나요? 있죠. 뭐 있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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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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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이 남는 것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황금나무, 등금나무 산에 심어서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어서 S-E-O-U-L 맞아. S-E-O-U-L 럭키 서울 거기 뭐예요? 평양 노래 있어요 또? 만경대는 꽃동산 언제나 복명산 만경대는 꽃동산 하늘엔 조각 구름 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평양도 보니까 뭐 최상류층 그 생활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김주성 우리 형님께서는 그 서민들 부르는 노래를 지금 몰라요. 지금 멍하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네. 계신 분 중에 지금 상위 1%는 명성희 씨랑 김수성 씨였나요? 뭐 저도 상위 1%는 아닌데 그래도 러브스토리를 부르고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몇 프로 정도라고? 저요? 북한 전체에서.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한 30-40%는 들어갔었나. 저는 김성민 대표님 궁금해요. 되게 점잖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살았는데 우리 옆에 아파트가 항일 빨주산 아파트였고요. 그 옆에가 외무성 아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작가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예술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못 사는 작가 아파트. 하지만 호텔에서 노셨어요?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 많이 봤죠. 주변에서. 저희 학급에 그 빨주산 손자도 있었고요. 저기 중국에 나가 있는 특명정권 대사 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호담이 아들도 있었고요. 아파트 이름 그러니까 왜 저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희도 작가 아파트는 제일 못 살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살았죠. 아무튼 상류층이셨네요. 옥류관 앞에 사신 거잖아요. 근데 맛있나요? 옥류관 냉면이 실제로 먹으면? 뭐 저는 하도 많이 먹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냉면을 먹으려면요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파는 예비표가 하루에 500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500명만 먹기 때문에 줄을 쫙 서서 기다려서
예비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1%는 그냥 들어가서 바로 가요. 정준초 씨하고 그 북한 식당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북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계셔서 그때 이제 총각되니까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뻐요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가위로 면 이렇게 딱 잘라주시면서 고소 남남북녀란 말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녀는 맞는 것 같은데 남남은 박민희 씨,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북한 내에서도 평양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평양하고 지방하고 정말 생활적으로 차이가 엄청나요. 다른 나라. 예. 평양 시민들은 평양 시민증이 있어가지고 지방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방 사람들은 평양 한번 가려면 하늘이 별따기예요. 승인번호 버이브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통과하려면 자동차로 이제 이동하려면 10호 초자가 10개도 남아 있어요. 통과하려면. 기차로 이제 들어갈 때는 평양시 들어갈 민박에는 5분에 한 번씩 이제 그 철도 안전원들이 열차 안전원들이 검열을 해요. 어머. 예, 증명서 검열을. 그것도 평양 시민들이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진짜 애식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하루 다음 게 먹을 식량 걱정을 하는 게 많아요. 야, 이게 차이 납니다. 아, 그래서 신기하네.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네. 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친척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에 와 보니까 LA 라성에 친구 있는 집이 그렇게 대단한 게 그러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알면 할수록 충격적인 상상 추월 2015 확 달라진 평양. 다음 주제는 최근 평양에 불고 있는 신유행에 관한 주제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최근 평양에는 서울에서 인기였던 네모 게임이